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다양한 국제사회에 적응하는 우리나라 국가와 또는 개별적으로 제가 연관되어서 국제적으로 어떻게 활동을 하고 또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는가, 여기에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기 때문에 내 떡 내 먹고 네 떡 너 먹고 이런 식으로 살고는 못 살아요. 이게 국제적으로 상호 의존도가 높아진다 그 말입니다. 북한이 그동안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뭐 주체 사상이다 해서 내 떡 내 먹고 내 떡 너 먹고 너 외국의 원조고 뭐 이거 관계 않는다. 그러면 오그라들어 버려요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맨 처음에 동굴아파에서 이민을 와가지고 나라를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민 와서 나라를 세운 사람들이 전부 기부스다, 모샤부다, 뭐 아니면 히스다들 다 노동자들이에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단결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나라를 노동사회주의 국가가 되었어요. 노동자들이 나라를 세워버렸어요. 회사도 자본주가 경영하는 회사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돈 모아서 공장을 만들고, 운전기사들이 모여서 택시회사 만들고, 버스 운전기사들이 모여가지고 버스 회사를 만들고, 그렇게 이제 노동자들이 다 주인이야. 근데 그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산한 거, 우리가 보리농사 짓고, 벼농사 짓고, 채소농사에서 우리 먹고, 농촌에서는 다 작업자족 아니에요? 그건 한계가 있어. 더 이상 발전을 못 해요. 예. 그래서 이게 국제적으로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제가 촌에서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참 지게지고 땀이 흘리고 큰 머슴살이 오고 살다가 그 도시에 나와서 공부를 했다고. 그러면 공부를 해서 대학 졸업했다고 또 취직해서 그냥 한국에 살 수가 있었지만은 국제적으로 덴마크다, 이스라엘이다, 또 거기 가서도 참 뭐 덴마크 정부에다가 교섭벌해가지고 돈을 받아서 막 유럽 일주를 다 비교 연구를 한 것이 돌아와서 우리 한국의 농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그런 국가적인 큰 일에 심부름할 수 있었다는 것이 무엇인가 보고 느끼고 아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 게 국제화 시대, 지금 우주 국제화 시대예요. 국제화 시대에는 그냥 한국적으로 알고 한국적으로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예, 영어를 하더니 불어를 하더니 독일어를 하더니 외국어도 좀 하고 거기도 왔다 갔다 좀 하고 거기 가서 외국의 물도 좀 먹고 외국 사람하고 악수도 좀 해보고 뭐 하여튼 다 이런 생활을 해봐야 느낌을 주고받고 또 초청해서 밥도 대접해보고 우리가 초청해서 그 얄궂은 음식이라도 좀 먹어보고 이게 그래야 하거든. 예, 난 덴마크 가서 음식 먹을 때요 그냥 구역질이 나서 혼난 게 많아요. 이게 뭐냐면은 치즈가 그 사람들이 아주 고급 치즈라고 한 것은 그냥 양락 없는 여름에 아주 발꼬락내요. 그냥 코가 막혀 숨을 못 쉬겠어. 그걸 최고로 안다네 그냥. 옆에 있으면 냄새가 나서 막 우역질이 나와서 안도 못 먹었는데 최고로 알아. 근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된장이고요 또. 우리 청국장? 냄새만 맡으면 여기 아이고, 내 이스라엘에 있을 때, 내 이제 처형이 여수에 사는데, 거기서 오징어를 붙여줬어요. 멸치하고. 붙여줬는데, 우체국에서 특별 통지가 왔어요. 한국에서, 당신한테 소포가 왔는데, 와서 좀 찾아가시오. 그래서 이제 소포를 가지고 우체국을 갔더니, 이 직원이 뭐라고 하더니, 금방 국장이 나와요. 막 나한테 막 절을 이래. 죄송하다고, 우리 우체국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썩어서, 냄새가 나가지고 내버리려다가 그도 우편 주인한테 보여주고 내버리려고 창고 쫙 구석에다 놨다고. 그러니 돈은 달란 대로 물어준다고. 뭘 가져왔는가 하고 가져왔더니 멀쩡해. 깨끗한 오징어 뒤에 붕까지 나서 뽀야느니 오징어고 멸치가 나왔어. 그래서 이거 우리 먹는다고 안 오고 이거 내가 썩었다고 생각이 되면 내가 가져가겠다고 그랬더니 돈 얼마 물어줄 거냐고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랬더니 마음씨도 착하다고 그냥 시원히 참 아이고 그래서 집에서 오징어를 구워 먹었는데 동네 사람 냄새 날까 봐서
오징어 구운 냄새 옆에 동네에서 말면 그냥 시체 썩는 냄새로 알아. 마찬가지로 내 덴마크 가니까 그러더라니까요, 이게 풍습이랑 그렇게 달라요. 사실 저는, 이스라엘에서 참 좋은 경험을 한 것이 박사학위를 하고 나는 한국에 빨리 돌아오려고 그랬거든요. 돌아오려고 했더니 지도교수가 불러가지고 교수를, 박사학위였다고 금방 돌아간 것보다 여기서 교수 경험을 가지고 가야 네가 대접을 받는다. 근데 아무라도 이런 기회가 생기지 않고 너는 성적이 좋고 이게 PR이 되어가지고 국립대학 교수로 했으니 교수를 하다가라. 그래서 주저앉아가지고 교수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국제적으로 우리 한국이 많이 알려져가지고 대만에 있는 랜드 리폼 트레이닝 인스티튜트라고는 국제 연수원이 있어요. 그러면 세계 각국의 그 저개발 국가 또는 발전도상 국가의 농촌을 관련한 그 고위 공직자, 우리나라 말로는 농촌진흥청, 농림부의 과장, 국장 이런 사람들이 35개국에서 와가지고 거기서 2개월 반, 3개월 동안 교육을 받는 기관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금년에 16년째 가서 저 지난달에 가서 강의를 하고 왔어요. 9시간씩 강의를 해요. 영어로 그냥 나도 어지간하고 부탁한 사람도 어지간해.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혼자 강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튿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강의하고 비행기 타고 와요. 한국에 너무 일이 바쁘니까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빨리 몰아쳐서 그냥 영어로 하지요. 예. 그렇게 이제 뭐 영어도 신통치가 안 하는데 그래도 뭐 내가 말 벌써 16년째 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알려지기를 한국의 기적을 배우자 이거요. 내가 수단 정부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아프리카에 갔었거든요. 수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프리카 중부 동쪽에 있는 나라예요. 적도 지역에. 좀 가난한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몇 배 커요, 땅이. 그리고 옥토고. 저를 본래 그 최고 권력자를 국제회의에서 만났더니 저를 초청해서 1등 탄 비행기표를 받아가지고 간 일이 있어요. 갔더니 여기서 한국서 갈 때는 이제 파리로 갔다가 다시 이제 케냐로 갔다가 거기서 에티오피아로 갔다가 거기서 갈아타고 또 갔거든요. 이게 점점 가까이 갈 때 보니까는 그거는 군사 독재를 하는 나라예요. 군사 혁명을 해가지고 내가 갈 때. 그런데 다 시커먼 사람들만 타더라고. 근데 1등 탄을 탔으니 내가 제일 먼저 내리거든요. 제일 먼저 계단에 딱 내리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몇이 와 있더라고. 이게 높은 사람이 탔는가 보다 하고 뒤를 이렇게 쳐다봤더니 아이고 머슴인지 장관인지 모르겠더라고. 이게 시커머니까 몰라요 이게. 그래서 뭐를 갖다가 딱 내려갔더니 젊은 사람이 하나 딱 오더니 유창은 영어로 당신 한국에서 온 유태영 교수입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렇다고 했더니 그냥 탁 경호원이 세 사람이 딱 집어서 장군이 나오더니 그냥 수단에 온 것을 대단히 열렬히 환영을 합니다. 무스타파 박사가 마중을 나와야 되는데 국정에 바쁘셔서 제가 대신 나왔으면 하고 별 2개짜리 장군이 나와 마중하더라고. 그래 놓고는 비행기표 오고 짐표 오고 여권 오고 달라고 줬더니 비서한테 줘버리고 그 옆에 벤츠 자동차를 딱 대놓고 비행기 옆에다가 거기서 탁 타고 그냥 싹 들어가고. 야, 참 이게 내가 장관 다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야, 가서 그냥 매일 저녁 그냥 농림부 장관 초청 만찬, 문교부 장관 초청 만찬, 시장 초청 만찬, 총장 초청 만찬, 그냥 만찬하고 그냥 그 공관에 그냥 사람들 40-50명씩 그냥 대접을 해서 이게 하고 그러는데 그때 그 장관이 나를 소개하는데 내가 인상이 남아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한국 사람이 이건 다 알아야 될 일이요. 여러분, 한국을 아십니까? 나는 처음에 그 말을 할 때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들었어요. 1950년, 60년대에 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못 살았던 나라입니다. 나를 앉혀놓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좀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1인당 국민소득이 $50, $60 했습니다. 그때 필리핀이 $600였습니다. 방콕이고 인도네시아고 스리랑카고 다 한국보다 잘 살았다 이거요. 그런 나라, 희망이 없던 그런 나라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IMF 전 얘기예요.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000가 넘어갔습니다. 이 기적과 같은 경제발전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수단은 현대 한국에서 배우는 것보다 20년, 30년 전에 가난했던 희망이 없던
적극 국민들에게 희망을 넣어주고 단결을 하고 일어나게 했던 것이 새물운동이다. 새마을도 제대로 못해서 새물운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운동을 해가지고 일어났는데 그때 한국의 석학으로서 국가 최고 통치권자에게 자문을 하고 다 지혜를 베풀어 가지고 그 운동을 심부름은 아주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분한테 그때 경험을 듣기로 합시다. 야, 사람을 소개한다 이렇게 소개한 처음 들었어요. 이게 부담이 없어요. 그때 어떻게 새마을 운동을 했으며 어떤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일어났느냐 그 경험이 우리한테는 중요하다 이거요. 현대 한국의 사회 제도나 경제 제도나 이런 것보다는 30년 전 그때가 중요하다. 오늘날 세계 각국의 발전도상국가 소위 말하면 미개 국가에서는요 한국의 70년대 경제발전 과정 70년대에 새마을 운동을 했던 거 이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어저께도 지금 베트남에서 지금 사람이 왔어요. 와서 베트남이 지금 일어나려고 하면은 70년대 한국이 일어났던 그 시절을 상상해서 그때를 배우자 이거요. 2000년대 배울 것은 없다고 말이요. 말하자면 워낙 거리가 머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농촌개발운동, 새마을운동 이것을 배우겠다고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많이 나갔어요. 수단에 가서도 강의했죠. 나 중국 가서 최초로 96년도에 강의할 때는요. 참 아주 감명 깊었어요. 중국 아주 그냥 북경 시내에 아주 큰 강당에다가 전국 시장 군수들을 다 모아놓고 강의하는데요. 그냥 박수를 10번이나 받았어요. 내가 뭐라고 했기에 10번을 받았겠어요. 내가 이건 중국과 우리나라하고 관계예요. 내가 탁 올라가서요. 뭐라고 한지 알아요? 중국과 우리 한국은 수백 년 동안 형제처럼 잘 지냈던 나라입니다. 그런 게 다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니 남쪽 섬나라에서 우리를 괴롭힐 때 중국의 여러분들은 선배들은 우리의 선배들을 형님이 동생을 보호해두시 많이 보호도 해주고 이렇게 형제같이처럼 지냈습니다. 근데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뒤에 소위 이데올로기로 인해서 냉전 체제로 인해서 이 중국은 사회주의 인민공화국 공산주의 체제를 택하고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택하고 그런 나머지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때 내가 중국 사람을 만났다면 나는 간첩이라고 감옥에 들어갔고 여러분들이 나를 만났다면 당장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냉전 체제가 있다가 최근에 위대한 지도자가 나와서 중국을 개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위대한 지도자라고 했더니 막 박수가 쫙쫙 나오고. 그래서 내가 여기 와서 오늘 이렇게 쓸 수 있었다는 것도 그 위대한 지도자 덕분입니다. 중국이 개방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하기를 앞으로도 이 세계를 중국과 우리 한국이 손을 잡으면 세계의 각광을 잡을 날이 옵니다. 막 격려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중국은 잠자는 사자가 눈을 떴다. 또는 일어나는 태양이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막 박수가 막 쏟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중국 전체 인구가 얼마입니까? 13억. 13억이에요. 어디다 재울까 뭘 먹일까 생각해보면 골칫덩어리로 사람이 많아가지고 뒤집어 놓고 보면은 우리 서울도 사람 많잖아요. 뒤집어 놓고 보면은 사람 하나하나 마음을 고쳐놓으면은 전부 인재가 돼요. 인력 자원이 된단 말이요. 돌 조각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조각이 되어버려요, 그냥. 그래서 이 사람 말 고치는, 사람의 마음을 고쳐먹게 하는 이 운동을 베풀게 되면은 이 나라가 세계에 아무도 따라가지 못한 13억이라는 엄청난 인력 자원을 가진 나라입니다. 박수 쳐. 근데 여기에서 75%가 농촌에 삽니다. 농촌을 개발하지 않는다면은 잠자는 사자가 눈 떴다가 눈 감습니다. 태양이 오르다가 베그르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그 시장 군수들은 촌에서 왔거든요. 이게 시장 군수 그냥 속에 그냥 한해 맺힌 것이 농촌을 지금 개발해야 되겠다는 그냥 박수가 막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가
농촌을 관심 안 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마을 운동에 대한 얘기를 쫙 하겠어요. 그런데 중국이 지금 한국을 닮아가요, 이게. 70년대 한국처럼요, 막 농촌 운동이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일어나는데, 이게 엄청나게 변하고 있어요, 이게. 이런 것들이 뭐냐? 한국의 위상이에요. 옛날에 청나라, 명나라 시절에 한국을 알기를 뭘로 알았어요? 그냥 속국으로 알고, 그냥 발가락 끝에 있는 나라로 알고는 그냥. 왕이 되더라도 자기들한테 와서 인정을 받아야 돼, 그냥. 인정을 가서 받아와야 돼요, 그냥. 시효를 받아와야 되고 말이에요. 예, 그러고 그냥 이렇게 내리 깔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 작은 우리나라한테 얼마나 와서 사정한지 알아요? 지금 중국 다녀온 사람은 다 아시잖아요? 중국 본토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든지 한국에 오려고. 한국에 와서 그냥 3년간만 나중에 품팔이를 하더라도 그냥 이제 부자가 된다 이거요. 한국 사람하고 알기만 해도 그냥 중국 가서 어깨를 핀다니까, 사람들이. 아, 지금 그러고 있어요. 뭘로 그래요? 과거 100년 전으로 거슬러고 해야 중국 사람만 보면 그냥 큰 절을 하고 그냥 중국 사절이 오면 그냥 길바닥에 다 엎드리고 그냥 이게. 그냥 영은문이라고, 지금 독립문, 서재필 박사가 독립문 세운 게 영은문이요. 중국 사람 오는데 그냥 전부 환영하는 그냥 문.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냈던 옛날을 생각한다면 완전히 뒤집어졌다고, 이게.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우리가 긍지를 가지고 어째서 그러냐? 좀 근면 자조 협동 정신으로 잘 살아보자 하는 운동. 지금은 그 운동이 안 맞아요. 지금은 이제 우리 세대도 달라지고 또 1인당 국민소득도 달라지고 그렇게 달리 똑같은 정신과 똑같은 운동을 하되, 옛날 새마을 운동 같은 것은 그때는 그 시절에 맞았고 지금은 우리의 새로 맞는 이런 국민운동을 해야만 됩니다. 그러고 아울러서 국제적으로 눈을 떠서 국제적으로도 우리가 알고 지내고 협력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지난번 88 올림픽 때 어떻게 세계적인 역사가 변한지 아세요? 내가 여론 수집하려고 국제 회의 때마다 가서 만나고 들어보면은 88 우리 올림픽 때문에 소련이 망했어요. 공산권이 망했어요. 난 그 공산권 학자들한테 들었어요. 헝가리아, 루마니아 그 교수들한테, 소련 교수들한테. 그때까지 모든 공산권에서 알기를 한국은 일정 때는 일본 제국주의한테 침략을 당해가지고 배를 걷고 살았고, 그 다음에는 미 제국주의 침략을 받아서 전부 깡통 차고 굶고 지낸다. 이렇게 공산권이 전부 소개가 됐대요. 근데 88 올림픽 때 소개를 한 걸 보니까 거지가 아니요. 그냥 눈이 확 가닥 뒤집어진 거예요, 그냥. 게임을 소개하는 것 말고 틈틈이 막 시내도 소개하고 농촌도 소개하고 고궁도 소개하고 그러잖아요, 올림픽 때. 그래가지고 공산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달라져 버렸대요. 야, 이게 사회주의 체제가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개방하기 시작하고 그 망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때 한국 위상이 세계적으로 바짝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위상, 우리의 신임도, 우리하고 거래하는 외국의 거래선단도 한국이다 그냥 다 이렇게 봤다니까, 이게. 지금 마지막 기회가 내년에 옵니다. 내년에 뭐요? 월드컵. 뭐 이때 우리가 한번 보여줄 것이 있어요. 예. 이때 보여줄 것이 있어요. 88 올림픽 때도 그랬지만은 우선 외형적으로 아파트다, 아스팔트 길이다, 뭐 이런 것은 웬만해요. 뭐 어디나 뭐 비교하더라도. 근데 사람이거든.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친절하게, 외국 사람 만나면 참 공손하게, 그리고 이제 홀짝 제도로 이용은 이게 자동차도 좀 수가 좀 줄어들 거예요. 그런 것도 협력을 하고, 외국 사람한테 참 협력하고, 자원봉사 많이 들어가지고 청소를 하든지 안내를 하든지, 이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해서 뭐 월드컵 게임이 서울서만 일어납니까? 부산, 대구 다 일어나잖아요. 여기저기서. 제주도에서도 하고. 이게 모든 국민들이 일치 단계를 해가지고 이때 한번 우리의 참모습을 보여주자. 그래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야, 한국에 가면은 다른 것 없다. 사람 봐라. 사람이 선하기 짝이 없고 친절하기 짝이 없고 부지런하고 이쁘고 좋고 좋다 소리 다 만나. 예, 그냥 이쁜 사람 그 사람 본다고 무슨 뭐 달아진 건 아니야. 예, 그렇다고 또 뭐 아무라도 앞서고 따라가면 안 되지. 하여튼 그런 것을 이렇게 쫙 해놓으면요, 한국에 대한 위상이 이제 확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한국에 나뭐 주문한다더니 한국에서 뭐 산다더니 하면 그만한 정도면 됐어. 그냥 사인 싹싹. 무역이 달라져 버려, 이제. 한국을 거래선이 달라져 버려. 이게 엄청난 기회예요. 그러면 그때, 그날만
쌍긋하고 웃겨 지낸다고 맨날 웃고 지내봐요. 울고 지내봐요. 맨날 쌍통을 찌푸리고 지내다가 내 그날 하늘만 웃겼다. 그거 안 돼, 억지로. 이게 지금부터 웃는 모습으로. 예. 훈훈한 마음으로 빙그레 웃는 모습. 도산한창호 선생님이 하신 말대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자고 말이요. 그리고 외국 사람을 잘 대하자고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 나라가 아주 달라져 버려. 그리고 같은 물건을 생산해도 이제 좀 더 잘 생산하고 더 머리를 쓰고 더 친절하고 더 애를 쓰고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이번에 월드컵 게임 때 한번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보여줄 날이 돼요. 이번에 그렇게 되면 또 어느 나라가 망할는지 몰라요, 이제. 아마 틀림없이 북한이 그냥 확 문짝을 열 거예요. 안 열고는 못 베기게 될 날이 올 거예요, 아마.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국제화 시대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처음에 자기들끼리 먹고 살고는 회사를 만들었다가 나중에 백인 정권에 들어서서는 그냥 자본주의를 도입해서 그냥 세계 각국에 있는 유대인된 자본가들을 막 끌어들여서 막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로 확 확대해서 나가지고 경제가 한층 올라가 버렸어요. 한층 올라가 버렸어요, 이게. 우리도 지금 그렇게 올라갈 차례예요, 지금 현재. 또 올라가고 있고, 지금 다 죽는다고 나라 망한다고 하지만 지금 수출도 곧잘 하고 있고요.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참 무슨 이러는데 모든 것이 그냥 순풍에 돛단 데처럼 그냥 나가겠어요? 가끔가다 태풍도 좀 만나고 좀 막 비도 오고 달달 떨기도 하고 이런 것을 겪어야 하거든. 잠깐 겪는 그 순간인 줄로 압니다. 제가 순풍에 돛단 것처럼 살아온 줄 아세요? 그것도 어려운 것도 많아요. 예. 그러나 그런 나름대로 학교에서도 무슨 학장도 시켜주고 부총장도 하고 또 무슨 연구소 박물관장도 하고 연구원 원장도 하고 세계적인 학교에 또 회장도 하고, 예. 세계적인 학교 회장도 달리했나요? 예, 루마니아에서 이제 세계 학교가 열리는데 거기로 갔거든요. 거기로 갔는데 이제 영어로 말하면 이르사 그래요. International Rural Sociology Association. 이게 국제 농촌 사회 학회. 갖고는 세계 교수들이 한 300명, 400명 모였어요. 세계 각국에서. 근데 거기에서 아르사, 아시안 루럴 소시알라지 아소시에이션, 이게 아시아 농촌 사회학회를 창립을 하는데요. 여러 사람들이 막 왔어요. 일본에서도 파키스탄, 인도, 말레이시아, 중국, 한국, 필리핀, 이런 데서 많이 왔는데, 거기서 총회를 하는데, 저를 회장으로 뽑아주더라니까. 난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그리고 나라별로 아주, 모든 나라에 좀 또록또록하고 떨렁떨렁한 사람, 교수들을 2명씩 아주 그냥 카운슬 멤버라고 그래요. 이사로 탁탁 멤버 시키고, 이사회도 열고, 3년 전에는 태국 방콕에다가 막 회의를 소집했어요. 소집해서 한 200~300명 교수들이 다 모였어요. 그만큼 사람들을 놓았지만 한국 위상이 그렇게 올라갔다고 말이요. 한국에 별 볼 일 없는 유태영 박사 같은 사람이 세계적인 교수들 회장이 되어가지고 취임사하고 사업하고 방콕에다가 막 회의를 딱 소집했는데 그때도 어떻게 한지 아세요? 이것도 지혜예요. 자녀들 교육 오는데 참고하세요. 회장이 되어서 방콕에다가 회의를 소집해야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누가 알아야 말이지. 방콕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자신감을 가져야 돼, 매사에.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그때 회장인데 편지를 썼어요. 영어로. 쓰기로 이름도 몰라. 문교부 장관한테 편지를 썼어요. 예. 태국의 문교부 장관 귀하. 여기는 내가 이러고 이런 사람이다. 나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번에 국제학회를 도쿄에서 열고 서울서도 열 수도 있지만은 방콕에서 한번 열라고 마음을 먹었으니 당신한테 내가 그걸 협력을 구하기 위해서 만나러 갈 텐데 좀 만나줘라. 내 며칠 날 몇 수 비행기로 가서 며칠 날 방문하겠다. 딱 편지를 붙였어.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국제전화를 걸어가지고 번호를 알아고 전화 걸었더니 비서가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갔지요. 가고 태국에 있는 교수 중에 좀 국제회의 때 보니까 조금 떨렁떨렁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딱 딛고 갔죠. 예. 가서는 이제 그 장관을 왔더니 태국에는 문교부 장관이 둘이나 되네. 예. 그냥 문교부 장관이 있고 대학부 장관이 하나 있어요. 이게 고등교육부 장관. 대학을 특별히 해서 장관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해서 고등학교까지 관장하는 장관이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대학부 장관을 만났지, 교수니까. 만나가지고 내가 뭐라고 한지 알아요? 가서 나 절대 아쉬운 소리 안 했어요. 근데 유대인한테 배웠어요. 유대인들은 어디 가서 굽실굽실 안 한다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큰 소리 꽝꽝 쳐봤어.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가서
인사를 오고는 말이야. 이번에 학회를, 필리핀에서 할까, 아니, 마닐라에서 할까, 방콕에서 할까, 도쿄에서 할까, 서울에서 할까, 인도, 폼페이에서 할까, 여기 얘기했는데, 내 생각에, 방콕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왔다고 했더니, 감사하다고 막, 이 태국 사람 또 인사인데 이러더라고, 이게. 불교 영향인지 뭐인가 모르겠어요. 장관 일에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러니, 여기 학회를 하게 되면은, 와서 축사 한번 해주라고. 걱정 말라고 한다 이거예요. 국제적으로 교수들이 많이 나왔으니 장관이 축사 못 하겠어요? 그 대신에 또 하루 저녁 리셉션, 말하자면 하루 저녁 환영 만찬을 열어주라.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900만 원 들어요. 그 200~300명 호텔에서 잘 대접하려면. 또 그러라고 하더라고. 그 다음에 내가 또 뭐라고 한줄 알아요? 우리 한국말에 선생 똥은 개도 안 먹는다. 그 말. 그런 게 선생은 가난하다. 그 뜻이다. 그랬더니, 우리도 이해를 한다고. 우리도 선생은 가난하다는 말이 있다고. 그래서 오늘 학교에 온 사람들이 대개 교수들이니까 선생들이라 돈이 없다. 그러니 국가에서 경영하는 호텔이 있어요. 대학에다가 세워가지고. 그래서 여기 좀 싸게 좀, 재워달라고. 또 얼마에 했으면 좋겠냐. 그래요. 그래서 태국 시내 그냥 혼자 가서 자는데 인류 호텔에서 $150, $200 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단체로 들어가면 방 하나에 한 $60, $70 줘야 하거든요. 근데 내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10만 하자고. 그랬더니 웃으면서 공짜로 자자고 이제 그러냐고. 공짜로 자면 미안하다고. 번호만 내자고 그랬더니 그러라고 하더라고. 그때 싹 물러나면 안 돼요. 그 장관 만나기 힘드는데 내가 어느 말하기를 그러면 지금 나하고 합의 본 이것을 당신 국제협력과장을 불러다가 여기 태국에서 여기 교수 이 사람 앞에서 좀 연관 좀 시키라고. 나도 한국 가면은 이제 대회 하는 날 올 거니까. 그렇게 배를 쫙 물으니까 날씨는 여자가 영어 잘하는 국제협력국장이야. 그러니까 이거 와더라고. 장관님 아까 내가 말한 대로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5가지 얘기를 다 하더라고. 내가 축사한다고 했다. 내가 리셉션 베푼다고 했다. 그 다음에 호텔을 $10에 자기 하기 연다했다. 그 외에도 뭐이든지 도와준다고 했다. 그러니까 탁탁탁 쓰더라고. 근데 내가 썸바차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어요. 그 썸바차이 보고 알아들었지. 내가 가면은 이제 당신이 연락을 하고. 그렇게 딱 연락해놓고 하니까 이거 세계적으로 교수들이 와가지고 세상에 $10 주고 잡은 일이 없거든. 그뿐이야? 정부에서 버스를 내서 산업시차를 또 막 쫙 공짜로 또 시켜줬어요. 그렇게 4박 5일 동안 하고 나니까 교수들이 전부 일본에서 온 교수들이 나보고 그냥 회장 영원히 하라고 영원히. 근데 지난번에 지난 8월 달에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총회가 열렸는데 그래서 후임 회장을 뽑아가지고 인계해주고 왔어요. 지금 봐요. 이 시골에서 벗음 살던 사람도 구두닦기 아니라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국위가 선양되니까 우리나라 국가적인 배경 때문에 외국에 가도 발언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유지하려면은 우리 집안에서 서로 쌈질이나 하고 그냥 가슴이나 벅벅 찢어대고 그러면 쓰겠냐고. 격려해주고 서로 잘되게 밀어주고. 오늘날 옛날부터 사람들이 말하기를 한국에 인물이 없어. 뭐 자기 대통령 후보 아무개 아이고 그거 틀려먹었어. 아무개 아이고 그건 틀려먹었어. 될 놈이 하나도 없대. 자기나 되면 모르는가. 아니 사람들이 뭐다 그래요. 그냥 사람 내면 전부 바라를 갈아 뭉갠다니까 이게. 집안이 어려운 사람이 우리나라에 존경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조금 일을 하고 과거에 했던 사람도 막 갈아 뭉개서 다 들이버렸다니까 이게. 이 사회가 이게 우리가 책임질 일이요 이게. 근데 중국 갔을 때 중국에 갈 때마다 그 공산당 청년부장이 안내를 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 중에 중요한 게 있더라. 3·7제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3·7제가 뭐냐 그랬더니 30% 70% 그 말이요. 그 중국의 농토를 공산당이 체제 때 농토를 농민들한테 분양을 해주고 3·7제 했대요. 농산물에 생산되는 거 30%는 국가에다 바치고 70%는 넘어가라. 전부 국영농장을 그렇게 만들었더니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막 식량이 남아 돌아가서 수출을 하잖아요. 그 13억이 먹고 남아요. 그런데 또 하나는 모 대통령을 비판을 하더라고. 모 대통령하고 전에 지도자를 비판하는 문화혁명인가? 막 학교를 문 닫아버리고 그냥 어린아이들의 완장 빨간 홍위병 난리 펴놓고는 그냥 어른들 무릎 꿇게 하고 막 총으로 막 조개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청년부장이 자기도 그렇게 했대. 중학교 2학년 때. 이게 빨간 완장을 탁 쳐가지고 총을 메고 가서 어른들 그동안에는 뭐 숙제 안 해왔다 뭐 어쨌다 선생님이 막 큰소리 쳤는데 이제는 자기가 막 큰소리 무릎 꿇어! 막 얼마나 신났는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한 1년 반인가 했더니 지구 수리부대로 보내더라 이거요. 아니 지구 수리부대가 뭐냐고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이게 이 지구 땅을 수리한다고. 아니 지구를 수리하다니면 개가 난다고 말이요. 산에 가서 나무 베고 땅 판다고 말이요. 이 땅 파는 것을 지구 수리부대라고 하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홍위병 한 1년 반 하고는 가서 땅 파는 일을 했대요. 그러면서 뭐 대통령 그렇게 욕을 막 직살직살하게 하더라니까. 그러면서 존경한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 아까 욕을 홍위병 난리다 이렇게 욕을 해놓고는 존경하다니 뭐니? 37제다 이거요. 30%는 용서 못할 나쁜 짓을 했다 이거요. 도저히 우리가 용서 못한다 이거요. 근데 70%는 잘한 거다. 우리나라 지도자들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야 돼. 잘한 것과 못한 거 있어요. 과거에 못된 대통령이다, 독재 정권이다, 뭐이다 하더라도 잘한 것 있고 못한 거 있지. 하나에서 100까지 다 못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욕하는 대통령도요, 잘한 거 반드시 있어요. 그것을 찢겨 올려주고, 그것을 위해 주고, 나쁜 것은 좀 다 주고, 나도 나쁜 것이 있는데, 하면서 존경하는 그런 분위기가 사회에 일어나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인물이 없다, 한탄하지 말아라, 이거요. 지금 우리가 인물이 없다고 얼마나 한탄해요? 지금 자기 대통령 선거에 누가 나오냐, 사람들 앉으면 그래요. 몰라, 여러 어머니들은 누가 들었는가 모르지만은, 아무개 죽일 놈, 아무개 나쁜 놈, 아무개 독재자, 아무개 먹어치운 놈, 아무개 뭐 어떤 놈. 하나 쓸만한 놈이 없어. 그러면 어떡하냐고 했더니, 진짜 쓸만한 놈이 없어서 걱정이다고. 인물이 없다고. 다 그런다니까? 인물이 없다가 한탄하지 말고, 인물이 되려고 노력하거나, 인물이 없으면 지가 인물이 되려고 노력을 하라고 말이요. 아니면 인물을 키우려고 밀어주자. 좀 부족한 거 있더라도 좀 밀어주고, 그 사람을 협력을 해주고, 밀어주자 이거요. 그래야 이 나라가 사는 거 아니겠냐고 말이요. 지금 국제화 시대가 돼서 국제적으로 다 통하고 왔다 갔다 하고, 서로 교류를 하고, 요즘에 무슨 외국에서 막 곡식을 들여온다든지, 식량을 들여온다든지, 무슨 소고기를 들여온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요? 정부에서 뭐 두고 앉아서 농민은 죽고 살고 이러다고 두냐고. 어? 왜 우리가 쌀을 먹고도 남는데 왜 쌀을 수입하냐고. 그러면 정부에서 한 사람들은 그 미친놈이 가지 그러고 앉았냐고. 아니요, 국제적으로. 이게 나라와 나라 사이에 교역을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하고 중국하고 교역을 하면 중국에다 우리가 물건을 많이 팔아먹어. 그러면 여기는 전부 컴퓨터로 계산이 돼서 얼마나치를 팔았는가 다 알아요. 또 우리가 중국 물건을 얼마만치 사왔는가를 다 알아. 그럼 무역 역조다. 우리가 중국에다 팔아서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중국 물건 우리가 덜 가져왔다 이거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더 사거라. 더 사는데 팔아먹을 거 뭐 있었니? 마늘이나 팔아먹든지 하여튼 뭐 팔아먹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 필요 없는 것을. 미국에서 우리한테 뭘 팔아먹었어? 쌀을 팔아먹었다 이게요. 우리 쌀이 넉넉한데 막 발길 막 문짝을 차면서 그냥 문 열어라 이거요 이게. 안 열어? 그러면 너희들 자동차 안 사. 너희들 뭐 냉장고 안 사줘? 그럼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경제가. 경제가 망해요. 지금 더불어 살기 때문에 하나같이 나는 농민이니까 나 자동차도 안 타니까 괜찮아. 아니 그 나라가 망하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식량을 사준다니까. 그래서 지금 외국에서 지금 쌀을 사드리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 쌀을 그냥 싸게 쌀 한 가만 이게 3만 원에 사드려요. 우리 15만 원 파는 것을. 그러면 내놓으면 농민들 다 주고. 그러니까 사가지고 그냥 술 만들거나 과자 만들거나 누른밥 만들거나 팔아먹어 이게 싸게. 예. 그렇게 하고 그렇게 지내려고 하니까 그게 나라가 어렵다 그 말이요. 그냥 말하기 쉽게 터진 입으로 그냥 뭐든 다 죽인다 하지만 가서 앉혀놔봐요 하는가.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 정책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 애를 쓰고 하는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또 하는 사람이 더 조심하고 더 잘하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가 되는 말하자면 그 통합체제 온 국민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뭉쳐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우리 민족이 선진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인 줄로 압니다. 다음번에는 마지막으로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내일은 유대민족과 한민족 그리고 우리의 미래상이라는 주제로 마지막 강연을
그동안에 한 것을 총종합해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강연으로 시청자 여러분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